네, 안녕하세요. 포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손이 나와야 되니까. 저 열따 드니까 자꾸 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제 그러니까 이틀 전에 큰 하락이 있었고, 어제는 거의 뭐 하락분을 거의 다 다시 끌어올리는. 그렇죠. 일봉으로 물론 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게 맞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틀 전에 떨어뜨린 걸 어제 다 끌어올렸다. 그렇죠.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틀 전에 10% 떨어지고 어제 10%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비트코인 얘기예요. 자코인 얘기 아니에요. 네, 비트코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떨어지고 왜 오르느냐 막 머리가 막 그냥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가기 때문이에요. 달러의 가치랑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ETF 승인으로 인해서 약간의 버그가 끼긴 했는데 그것도 쪼개서 보면 다 반대로 가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쪼개서 보면 이제 비트코인 올라갈 때 엄청 크게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는 조금 떨어지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간다거나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버그가 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그냥 거의 반대로 갔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올랐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올랐었는데 볼까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거고, 근데 어제 이제 지표가 좀 나오고 파월이 이제 BJ 파월이 방송을 했죠. 네, 별풍선 쏴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파월의 뭐 말에 이제 어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는 3번 정도가 거의 확실하게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폭락, 그거의 반작용으로 비트코인은 상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근데 이걸 어떻게 무슨 ETF의 순 유출량이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러니까 ETF의 순 유출량이 순 유출량이 생긴 건 맞는데, 네. 순 유출량이 왜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달러가 가치가 오르니까 굳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금액들이 빠졌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ETF에서 금액이 빠졌대. 그거는 우리한테는 전혀 쓸모없는 정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분적으로 맞을 수는 있는데 이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빠졌대. 우리가 알 수 있어야지 그게 유의미한 정보인 거죠. 그렇죠. 근데 빠졌대. 그러니까 순유출량이 생겼대. 그래서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네. 라는 거는 진짜 쓰잘데기 없는 정보.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거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도미넌스가 빠졌으니까 뭐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 거야 이런 느낌처럼 뭐가 원인이고 뭐가 그거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인지를 모르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활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달러 인덱스, 비트코인은 달러랑 반대로 가. 왜 반대로 가는지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오늘 안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달러랑 반대로 가. 근데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비트코인이 빠져. 달러가 빠졌으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 이런 간단한 것만 생각을 하면 좀 편해져요. 그래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달러가 오를까 내릴까 이런 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거시경제 관심 많으신 분들은 금리가 어떻고 금리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지표에 따라서 금리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한 관심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생각을 해본다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 가격을 간접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파악하면 요걸 알 수 있다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비트코인 ETF의 순 유출량을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우리가 매매 어떻게 적용시킬 건데요. 그런 정보는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되는 정보인 거예요. 네. 그거 갖고 막 하죠? 막 떠들죠? 왜냐면 그거밖에 할 말 없으니까. 정확히 앞뒤를 모르니까. 원인과 결과를 모르니까. 저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다들 코인을 투자하면 요 정도는 공부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자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로는 알아보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죠. 아무튼 요 정도만 하고 오늘 보여드릴 게 꽤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떨어지고 있을 때에 캡처한 거예요. 이제 이때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이게 19일 날 한참 떨어지고 있을 때 어디서 지지받을 것이냐에 관한 얘기입니다. 떨어질 때 떨어집니다 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어디서 반등할 겁니다 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요 볼린저 밴드 여기 중심선에서는 아마 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좀 지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네. 여기 있는 요 선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고 요 선까지 떨어지면 6만 정도 될 것 같다. 근데 중심선은 조금 위에 가 있으니까 꼬리를 달고 여기 중심선은 꼬리를 달고 지켜주고 그 다음에 한 6만 정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김프로도 한 6만에서 5만 8천까지는 좀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네, 그 전에도 그렇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요 라인까지 떨어졌죠? 확인되죠? 네, 이것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중심선도 꼬리를 달고 지켜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네, 뭐 종가마감이 여기서 되냐 뭐 요런 차이였기 때문에 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려드린 그대로 그렇죠. 그 그림들. 아예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도 얘기했던 게 뭐 정유식으로 사시는 분들은 계속 사시고 그 다음에 손절 그러니까 자신 없으면은 사고 팔 자신이 없으면 그냥 존버하는 것도 방법이다. 근데 존버를 하더라도 존버를 지금은 해도 되지만 나중에 불장 끝에서 존버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중에서는 털리신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죠? 네. 그러면 넌 어떻게 대응했냐? 라고 한다면 그 포트폴리오반 거를 가릴 거 가리고 이제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어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매수를 했죠. 어제 몇 시에? 오후 1시 5분에 매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일단 먼저 보내드리고 나서 제 걸 매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거 포트폴리오 계좌 그런 다음에 제 거 본 계좌를 매매해요. 브리핑 다 해드리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 인증용 계좌 이때는 2,500만 원이었네요. 지금은 2,650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한 1,400만 원이 올라온 거예요. 어쨌든 이때 매수라고 인증을 올려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땡땡땡땡땡 내가 매수했습니다. 대충 무슨 코인인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사실 가려놨어도. 그렇죠. 뭐 어차피 코인 분류도 다 메이저라고 써놨고. 아실 거예요. 네. 그래서 다만 적당한 하락폭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다른 때보다 좀 더 많은 금액. 그래서 어제 실제로 꽤 많은 금액을 매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갖고 있는 현금의 꽤 많은 비중을 매수했어요. 네. 전체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갖고 있는 현금 중에서는 꽤 많은 비중을 매수를 했고 그리고 그럼 매수한 요 타이밍이 언제냐를 봤을 때 1시 5분이고 1시 6분이잖아요. 이때 이제 매수를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5분으로 쪼개서 보면 1시 5분이 아까 그 20시 1시 5분인가? 13시 5분. 네, 13시 5분으로 나와야죠. 13시 5분. 13시 5분은 요때네요. 13시 5분. 13시 5분 요때 매수했죠? 지금 이게 뭔지 보실 건데 요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일봉으로 놓고 보면 요때 요 자리에서 매수했어요. 요 자리에서 저는 매수했습니다. 예.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요 하단일 때 사면 좋잖아. 하단까지 떨어지지 안 떨어져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쯤 이제 매수를 진행해야지 포트폴리오만 따라오시는 분들이 바로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한두 시간 지나고 뭐 한 6시, 7시에 매매해도 좀 비슷한 가격이게끔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타이밍 때 요때 매수를 진행했다. 입니다. 설마 매수할 때 왜 라이브 안 켜줬어? 뭐 이러시는 분들 없겠죠? 해서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대처와 한번 잘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이렇게 떨어질 거를 예상은 했지만 100%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디서 매수해야겠다라는 플랜 B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어제 그제 따져봤을 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손절만 된 거 아닌가, 네, 떨어졌을 때 손절하고 올라갔을 때 사고 이러한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나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 라는 거를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요때 대응만 잘했어도 아마 수익률 자체가 한 5% 이상 차이가 날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네. 10% 떨어지고 10% 올라버렸으니까. 어설프게 손절하고 어설프게 다시 사면 그냥 10%는 아니더라도 한 자산의 5% 혹은 수익금의 5%는 아마 날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장의 초입 아직 치고 올라갈 경우의 수 많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뭘 해야 되냐? 매매 전략을 점검을 빨리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에 대한 걸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것들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특정 구간에서 오른다. 특정 며칠만 오른다. 특정 며칠만 폭발적으로 오른다.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냥 횡보한다. 근데 특정 며칠만 이렇게 오른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코인으로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난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때 들어가야지 하다가 놓쳐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 잘 먹다가 한 번 놓치면 수익금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요. 요때 15% 20%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너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인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코인으로 갖고 있다라는 게 곧 장투다. 그리고 장투로 갖고 가기 좋은 코인이 작년 내내 비트이더라고 말씀을 드렸었다. 예, 요런 겁니다.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쳐서 포트폴리오를 해야지, 저거 올라가네, 저걸로 타. 떨어지네, 손절. 저 오르네, 타. 내가 사니까 떨어지는 손절. 이렇게 해놓고 시드가 녹아내리는 거를 누구 탓할 거예요? 절 탓할 거예요? 저를요? 저를 탓할 겁니까? 누구 탓할 거예요? 본인 탓해야지 어떡할 거예요? 한번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기회가 없는 건 아니니까 한번 잘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이 바닥이라는 확신은 없어요. 저는 바닥일 수도 있다 정도로만 그렇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가 보기엔 어때? 제가 보기에도 비슷하긴 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며칠 동안 하락이 있었던 거를 지금 보고 있는 게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보고 있기는 해요. 이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A, B, C로 다 끝났거나 아니면은 저거 볼린저 밴드지? 일봉 볼린저 밴드지? 네, 일봉 30일 볼린저 밴드예요. 이 볼린저 밴드는 지금 어쨌든 파동 보는데 좀 헷갈리니까 지우고 할게요. 네,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A, B, C로 해서 지금 일단 일시적으로는 파동이 다 끝났거나 아니면은 1, 2, 3, 4 정도? 이거는 조금 크게 떨어지는 경우의 수로 보고 있는 거기는 한데 여기서부터 18을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하고서 올라왔거나 그러기엔 좀 덜 떨어졌네. 네, 이러기에는 많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지면 5만 5천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우의 수가 하나 더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하면 B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거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B가 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사파인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은 저렇게 떨어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5만 5천까지 떨어지고 B 올랐다가 A, B, C 올랐다가 더 떨어질 수 더 있잖아.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경우의 수까지 보고는 있기는 한데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사실 뭐 진짜 말 그대로 25%에서 한 30%? 30%까지 떨어지면서 횡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감기를 지나가는 경우의 수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도 일단 보고는 있어가지고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확신은 못 하겠고요. 근데 만약에 이 경우의 수가 아니라 첫 번째 봤던 경우의 수대로 간다라고 ABC가 하는 끝났다라고 경우는 본다면?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일단은 여기서 1, 2, 3, 4 1, 2 왜 이렇게 안 그려져? 1, 2, 3, 4, 5 해서 어쨌든 361.8 근처까지 왔고, 각도선으로 봤을 때 여기 한번 뚫렸고 여기서 지지 받아주고 그대로 쭉 올라가는 모양새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바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저런 파동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고점 테스트 하잖아. 그렇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미 파동이 끝나고 다시 새로운 상승 파동이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그려가지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올라갔을 때 다시 73,000 그러면은 정확히 딱 고점이겠네요. 고점까지 가거나 아니면 고점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먹을 애들 다 털어먹고. 그렇죠. 그러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바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저도 보고 있는 게 똑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지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근데 요거는 여기가 바닥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죠. 가능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이게 A, B, C 올라간 다음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김프로 말대로 1, 2, 3, 4, 5 떨어진 다음에 A, B, C, 1, 2, 3, 4, 5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어쨌든 적절하게 대응하셔야 된다. 그렇죠. 나 늦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왜 그러냐면 나 어제 샀어야 되는데 못 샀네. 아유 늦었으니까 지금 몰빵해서 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발 아셔였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매매 전략을 세워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능성이 이렇게 다 산재되어 있잖아요. 가면 갈수록 가능성이 없는 것들을 지워 나가면서 이렇게 좁히는 거예요. 좁혀 나가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수익을 극대화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네. 그러한 작업들을 진행하는 겁니다.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그래서 그냥 무지성으로 매매하면 녹아요, 시들. 네, 녹습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최근 한 달 동안에 가격이 오른 것만 생각하면 뭐 여전히 한 30% 올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도 요 한 달 사이에, 그러니까 최근 한 달 사이에 뭐 2월, 3월 합쳐가지고 마이너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저점을 찍은 거라고 한다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올라가는 경우의 수를 그렇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안 그러면 뭐 이걸 좀 짓궂게 움직인다면 고점 뚫어가면서 저점 뚫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고 짓궂게 가면 네. 네, 그리고 반감기가 여기 있고 반감기 지난 이후에 확실하게 고점을 뚫고 올라가 주는 최고점, 지난번 최고점 확실하게 뚫고 올라가 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최고점을 쭉 올라가면 단기간에 코인이 많이 오를 수 있다. 네. 요거까지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해서 해당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네. 뭐 시나리오 다 얘기한 것 같고 그 솔라나 영상에 누가 댓글 달았더라고. 이 영상을 보고 숏 들어가서 많이 먹었습니다 라는 걸 어디다가 달았냐면 요걸 보고 단 거야. 대체 이걸 보고 뭘 보고요? 요 영상을 보고 네. 그렇게 댓글 단 거야. 이 영상 보고 숏 들어가서 많이 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 거야. 네. 그래서 이게 3월 8일 날 올린 거거든. 네. 그러면 3월 3월 8일이면은 말이 안 되는데. 3월 8일이 언제냐면요, 여러분. 3월 8일이 요때인데, 요때 영상 올렸는데, 요걸 보고 숏을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대요. 어떻게 본 거지? 저점으로만 따져도 한 17%, 18%는 올라갔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진짜 멍청하면 악플도 달지 말아라, 제발. 네. 진짜. 그러니까 멍청함을 증명하는 방법이 진짜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숏을 들어가지도 않았겠죠? 네. 이 영상을 보지도 않았겠죠? 네. 네. 이 영상 언제 올렸는지 체크도 하지 않았겠죠? 네. 그리고 이런 댓글을 쓰면 본인이 비웃음을 당할 걸 알지도 못했겠죠? 네. 댓글은 언제 쓰셨대요? 그러면? 댓글 요때 썼어. 여기 딱 떨어졌을 때. 네. 그래서 보고 내가 이렇게 쓸까 하다가 그래 내가 댓글 써서 알아먹었으면 이런 댓글 달지도 않았겠지. 그 정도의 지능이 있었으면 달지도 않았겠지라는 생각을 그냥 보관함에 잘 고이 모셔놨어. 네. 그래서 변호사님 아마 뭐 고소는 안 되겠지. 허위사실 정도로 엮으면 되려나? 아무튼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릴 폴더에 거의 모셔놨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아직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설렜지? 비트코인 많이 떨어질 줄 알고 설렜지? 설렜지? 예? 설렜지? 예. 어림도 없지. 네. 그래서 저희는 멘탈 잡고 가면 됩니다. 네. 하락장은 이미 끝났고요. 불장 마인드로 가져가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장 마인드라 함은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사고 떨어지면 산다. 대처를 못할 바에는 그냥 존버하는 게 낫다. 근데 존버를 할 거면 나중에 불장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세워놔야 된다. 이런 거 아시겠죠? 네. 불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락장일 때는 조금만 오르면 익절 보고
조금만 떨어지면 손절 보고 이런 매매 전략이 맞는데 이런 불장에서는 떨어지면 사는 매매 전략이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단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있더라. 아직까지 $10,000 가길 바라나 봐. $10,000, $1,000 가길 바라나 봐. 그러면은 아예 그냥 풀숏을 들어가라고 하시지 왜 단타를 갑자기 치라고 하는데요. $10,000 가면은. 본인 풀쇼 쳐가지고 망했나 보지 뭐. 네. 예, 아무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네, 뭐 오늘은 뭐 어쨌든 이야기가 사실 그냥 단기적인 부분만 좀 체크한 거긴 한데 결국에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늦진 않았다고 봐. 네. 그 본인의 매매 전략을 점검하는 게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빨리 해야 된다. 예. 나중에는 이미 비트코인 2배 됐어. 그때 네. 가서 정신 차리면 뭐하냐 이거야. 이렇게 되니까요. 한번 재빨리 점검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 강의 많으니까 네. 강의 제발 좀 한번 보시고 초보자 가이드도 한번 보시고 거기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는 여기서 그 예상 문제를 찝어주는 거예요. 근데 네. 예상 문제를 백날 찝어주면 뭐예요? 풀 줄을 모르면 이런 문제 나온다를 알려주면 뭐하냐 이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풀 수가 없는데.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배우는 게 강의. 그리고 강의를 충분히 듣고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예상 문제를 찝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예상 문제처럼 나올 수도 있고 예상 문제에서 조금 변형돼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예상 문제에서 조금 변형된 것까지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풀고 해라. 이런 겁니다. 뭐 이해하셨으면 다행이죠. 네. 이상 마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몰빵하고 이런 거를 할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미 코인을 어느 정도 사놓은 상태에서 대응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까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이상 마치고 좋은 되셨으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그리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 기분 나빠하실 분들이 많으려나?